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오늘은 정문정 작가님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나에게 괜찮니? 라고 묻고 내 상태를 이렇게 수시로 확인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인 행동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책에는 이렇게 소분류로 나눠진 무수한 에피소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자의 이런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실은 몇 번을 읽어도 질리는 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데요. 한번 읽고 나면 이제 나중에 중간중간 제가 필요할 때마다 소제목을 보고 골라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저자가 여자다 보니까 여자라서 겪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굳이 이렇게 여자라는 성으로 나누기보다는 소수자나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접근을 해온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제 거절과 마음의 상처, 마상에 대처하는 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거절하기가 지금도 사실 잘 안 돼요. 막말로 이제 막 연습을 해도 안 되고 이거 내 천성 아닐까? 거절 못하는 거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렇게 저처럼 오지랖이 이렇게 넓은 유형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부탁해 들어오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내 시간이 바쁘지만 않으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글 쓰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정말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는 편에 속하는데 이게 제가 싫은 사람이 부탁을 할 때도 있고 가끔은 내가 호구냐 이런 것까지 해주게 이렇게 싶을 만큼 정말 이상한 개인적인 부탁을 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먼저 이론상으로 저자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절하는 방법을 살펴보자면 우선은 연락이 이렇게 오면 반갑게 환대하면서 연락을 받고 상대가 말하는 내용이나 일정 이런 것들을 좀 사력 있게 들은 다음에 좋은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운데 또는 그런 중요한 일에 나를 떠올려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한 후에 언제까지 확답을 하면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오늘 당장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이미 부탁하는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까지 부탁을 하게 됐을 거니까 어떡하지?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좀 어렵겠는데? 라고 이렇게 바로 거절을 해도 된다고 말을 하죠. 상대방은 이미 부탁을 할 때부터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저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겠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섭섭해하지 않는다고요. 대답의 시간이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루 이틀의 시간을 가진 뒤에 해보려 했는데 안 되겠다 라든지 이거 보니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제 추천해서 이거 누구누구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추천을 해주는 방법이 괜찮다고 저자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 저는 제가 너무 쉬운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저한테 부탁을 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례들이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이렇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은 회사에서 저보다 직급 높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부탁이잖아요. 그게 정말 딱 떨어지고 어떻게 내 업무는 아니지만 이거 내일이라서 안 할게요. 저는 이거 못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거절을 하다 보면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진짜로 말 그대로 거절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나는 내 오지랖에 맞는 기준을 좀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내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부탁은 거의 무조건에 가깝게 최대한 맞춰서 들어줍니다. 그 외에는 당장 오늘이라고 말해서 바쁘다. 막 이렇게 거절을 해도 저 이렇게 순서대로 다 거절했거든요. 근데 예외들이 있더라는 거죠. 훨씬 더 많았어요, 사실은. 끈질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면서 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아. 네가 해주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막 저한테 끈질기게 매달려서 해달라는 사람들이 저를 믿고 내가 너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저를 믿고 신뢰해서 그러는 거였다면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하거나 저한테 어렵다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이제 이분들한테 하는 방법이 거절을 못하면 이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나에게 부탁을 안 하도록 하자 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먼저 이분들한테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완벽성 따위를 추구하지 않고 이거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정말 꼭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해드리긴 하겠지만 저도 퀄리티는 책임을 못 지겠어요. 라든지 너무 바빠서 짬이 안 나는데 이걸 굳이 해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는 정말 이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정말 보증할 수 없다라는 걸 누차 강조를 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좀 약간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목표물이 그걸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괜찮다고 막 말을 합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하진 않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빨리 한 뒤에 조금 늦게 드립니다.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 그분은 저한테 신세를 한번 진 거고요. 이분이 진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저한테 이런 부탁 안 할 거예요. 또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 말고 이제 제가 또 절대로 정말 목숨 걸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탁을 해올 때는 제 손을 이렇게 묶어가면서 해드릴게요 라는 막 내 입을 때려가면서 철판 깔고 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그런 걸 좀 잘할 능력이 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또 제가 이렇게 잘하는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제가 뭐 이럴 때라도 좀 이렇게 도움이 돼드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뭐 이런 입에 발린 말들을 하면서 못한다고 말을 하죠. 저는 내가 싫은 분들, 저한테 나쁘게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거절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말 길게 하기 싫어서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해드린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해주고 나서도 그 찜찜함이 너무 오래 남아있어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싫은 사람의 부탁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핑계를 대든 안 하고 거절하는 게 나한테도 더 좋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거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하는 게 거절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이 이렇게 좀 명확해지면 그 다음 행동들은 이제 연습하면서 쭉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상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다지 별로 안 친한데 어떤 사람이 지금 바빠? 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면 10중 8구 그 사람은 그럼 나 좀 도와줘 라든지 뭐 이러면서 일을 막 주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뭔가를 이렇게 막 부탁을 해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바쁜데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바쁜 것 같은데? 야, 너는 맨날 바쁘다고 하더라? 뭐 이런 대답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좀 딴지를 걸 것 같은 이런 약간 평상시에도 느낌이 좀 싸한 상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 바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바로 대답하지 말고 되물어야 돼요. 저자는 과장님이 더 바쁘신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되물으라고 말을 해요. 질문에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받아먹는 게 아니라 바로 거울 반사하듯이 질문을 되돌려주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이 되묻기를 하면 상대방은 현재의 사정이나 자기 사정이나 자기의 생각들을 막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내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물어봐서 되묻기를 해서 듣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대체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자기 의사를 다 표현하고 난 뒤에 우리가 대답을 해도 늦지 않아요. 상대방이 막 이렇게 자기의 근황 토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저런 마음으로 그랬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한 셈이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근황에 대해서 묻는 약간의 곤란하거나 이런 애매한 질문들은 항상 되물어야 된다는 거, 되물어서 시간을 벌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참견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례한 질문들을 막 해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런 거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온갖 참견의 말들을 막 해오는 사람들은 정말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그 입을 딱 꿰매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진짜로. 명절 때 같은 때 친척들이 모여서 하는 그 잔소리 같은 질문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참 막 그런 고민들이 많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용민 교수는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런 칼럼으로 데이트를 치기도 했었잖아요. 저자는, 정문정 작가는 이렇게 좀 자기가 불행하면 남한테 쓸데없는 관심이 많아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 인생은 이렇게 로웅테이크로 한 번에 촬영한 무편집본이어가지고 지루하고 구질구질하고 이런 것들 다 보이고 다 느껴지는데, 남의 인생은 편집도 다 되고 보정도 되고 이런 예고편이어가지고 정말 멋져 보여요. 그래서 내 인생만 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지니까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너무 이렇게 가득 차서 상대방을 흠집내려고 하거나 이기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일 아닌 작은 일에도 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으스대고 아는 척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참견을 하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분을 만났다면, 무례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저 사람 좀 불행한 사람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정말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참견의 말들에는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을 탁 끊어버리라는 그런 답을 주는데요. 김용민 교수도 그랬죠. 주석이란 무엇인가? 친척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철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묻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가지고 정말 그 입을 딱 닫게 만들려고요. 정문정 작가는 그렇게 철학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이 두 가지의 대답을 쓰면서 상대방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자가 정말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이제 대처법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그 상대방이 문제 발언을 할 때 그 발언이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리거나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씻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든지,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발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무덤덤하게 감정을 씻지 않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되물어가지고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 친구 정말 참 이타적으로 생겼어 라는 말에는 저 친구가 못생겼다는 뜻인 거죠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되물을 때는 내가 상황을 좀 똑바로 이해 못했어 라는 것처럼 최대한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되물으면 전곡을 완전히 찔렸기 때문에 그 상대방 뜨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상대가 사용한 이 부적절한 단어, 그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영감탱이라는 말을 욕으로 쓴 게 아니고 정말 친근한 표현으로 쓴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도 친근한 표현으로 영감탱이라도 불러도 될까요?
라고 되묻는 거죠.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상대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거.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그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떼쓰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육아 방법에서도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뭐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쭉 뭐 그런 좀 이상한 말들을 하면, 네, 그렇군요. 뭐 일부러 단답을 계속해서 말을 짧게, 나 관심 없어 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그걸 그만둘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말을 되받아치는 건데요. 저는 유머 감각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데 유머 감각이 되시는 분들은 약간 상대방이 한 말을 비틀어서 유머러스하게 받아치는 이런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이 5가지, 저자가 사용한다는 이 방법 5가지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건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내가 불쾌했어. 지금 당신이 선 넘은 거야. 지금 당신이 말을 잘못한 거야 라는 걸 분명하게 한 번쯤은 인식을 시켜주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참아주다 보면 내가 너무 무기력해진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무기력해지거든요.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나만의 대처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야, 다들 괜찮다는데 너만 왜 그래? 야, 너 진짜 유난 떤다 라든지 네가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지금 그 괜찮다는 그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똑같이 불편하지만 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피해갔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정말 가짜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일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무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례한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이렇게 함부로 날뛰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대처법을 읽거나 듣고 있을 때는 맞아 이러면서 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현실에서 제가 당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후회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나는 말들을 적었어요. 적어보고 내가 가장 이렇게 말하기 좋은 말들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서 정말 이게 내 입에 붙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이 원래 익숙한 말인 것처럼 나올 때까지 50번, 100번 이렇게 그냥 무한 반복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죠. 혼자서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정문정 작가님 말이 맞는 게 이렇게 연습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가 쫄지 않고 예전에 연습했던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나를 지키는 이런 단호한 대처들 또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사람들한테 우리의 이 귀한 영혼이 털리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키는 나만의 방법들을 이렇게 연습하셔서 나를 잘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한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